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이 종목별 강력한 종목별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요. 역시나 계속되고 있는 실적 시즌에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특징 있게 보였던 두 기업, 바로 넷플릭스와 테슬라였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실적의 예상을 좀 밑돌면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테슬라 역시나 실적이 예상치에 좀 도달하지 못하면서 가격 인하까지도 시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격 인하가 되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보여지면서 이번 실적에 좀 테슬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보여졌던 베이지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좀 침착한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0.03%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 어제 좀 흔들렸던 테슬라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다소 지금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28% 하락하면서 2,5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다시금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 이 시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소폭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25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1%가 넘는 하락폭 그리고 있습니다. 1.19% 하락하면서 900선을 조금 지금 내려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3,102억 원의 다소 강력한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41억 원, 2,281억 원의 매물을 좀 덜어내면서 이러한 모습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럴 때는 내 포트 어떻게 꾸려야 될까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행 관련주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주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서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이 표적 종목 확인에 앞서서 오늘 시장 함께 확인해 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이제 코스닥이 좀 떨어져요. 자, 코스닥이 한 1.26%.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져도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좀 조정을 받아 당연한 건데, 근데 조정이 쉽게는 안 들어올 겁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쉽게는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안 빠지니까. 뭐 미국이 떨어져야 뭐 나스닥이 뭐 이렇게 떨어져야 뭐 우리나라도 뭐 떨어질 만한 뭐 명분이 있겠는데, 뭐 유럽하고 미국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은 넘어가겠죠. 그리고 유럽 시장도 계속 고점에 있고,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떨어진다 그래서 뭐 코스닥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 그러죠.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진다고 해도 뭐 다른 애들보다 이만큼, 예를 들어 이만큼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이만큼 또 금방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려도 결국 움직일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얘가 뭐 떨어지고 뭐 말고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는 것만 간단 말이에요. 차별화 장세.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움직이는 게 방산주, 원전 테마, 그러니까 전력 설비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 오늘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항공주 이쪽. 그래서 지금 항공 섹터도 오늘 은근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렇게 가는 것만 움직이고 뭐 기습적으로 움직이고, 순환매는 순환매인데 좀 빠지는 것들이 좀 올라가지고 뭐 이러면서 키 맞추기 순환매가 나와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지금 시장을 편안하게 수익을 내면서 움직일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익 내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수를 보면 코스닥이 1000개가 또 넘어가죠. 아침에 1100개까지 보고 왔는데 1193개.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또 오늘도.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안 빠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코스피. 생각보다 안 빠지죠? 그럼 일부 대형주들이 지금 버티고 있거나, 왜냐면 코스피는 거의 대형주 위주로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뭐 대부분 뭐 오늘 떨어지고 있는 날이고 마이너스 1.2%니까 오늘은 수익 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1,500만 명, 예전에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익 나는 사람들은 200만 명, 1,300만 명은 지금 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 장상이 좀 끝내려면 미국 시장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순환매도 나와주고, 그래서 좀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좀 넘어갔다면, 어제 저녁이죠. 넘어갔다면 좀 분위기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여기 나스닥이 이 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못 넘어갈 모양도 아니고 뭐 급락하는 모양도 아니고, 뭐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뻗어줘야 되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그런 흐름들을 원래 자주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국 시장은 참 깔끔하게 움직여요, 차트가. 우리나라처럼 막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일부러 공매도 때리면서 밀트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화끈하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참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여기를 빨리 돌파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여줘야 우리나라에 있는 IT 섹터들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IT 종목들이 비중도 많고 종목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움직여줘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시장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뭔가 순환매에 대한 키 맞추기를 할 텐데, 뭐 2차 전지도 가는 것만 가요. EID, 뭐 자비스 이런 애들은 15%, 20% 급등을 하는데 나머지들은 3%씩 빠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뭐 크게는 안 빠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10%죠, 지금. 2%에서 한 4% 떨어지는 애들도 보이긴 한데, LNF 오랜만에 6% 떨어지네요. 그러다 에코프로는 버티고 있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가지는 않아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움직이다 말다가 뭐 이러는 수준인데, 어쨌든 2차 전지 장비, 전력 설비, 어쨌든 오늘 방산주, 오늘 퍼스텍도 많이 급등을 해서 이따가 ASR 때 이것도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지난 한 달 동안 해서 자주 언급했었던 AS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 흐름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방산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테마주로 움직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다, 쉽지 않은 장이다
하지만 이 흐름이 끝나려면 미국 시장이 돌파를 해야 되고 미국 시장이 돌파가 되면서 순환매 키 맞추기장은 나옵니다. 왜냐면 예전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 그때는 대웅주만 갔습니다. 33LLL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LG이노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대웅주 위주로만 막 움직였던 장이고 상반기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제약주 이슈가 되면서 제약주들이 그때 2017년도에 그냥 이름만 제약이면 그냥 다 급등을 했었던 장이 이제 하반기에 찾아왔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키 맞추기 장이 제약주만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제약주도 가고 다 갔어요. 백화점도 가고 누가 백화점 봐요? 사람들 기억도 안 하죠. 근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음식 업종도 가고 반도체도 당연히 가고. 그러니까 뭔가가 강하게 지수를 계속 올리니까 결국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반기에 찾아왔는데 어쨌든 지금 장은 그런 차별화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별화장 일부만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빨리 끝나야 좀 재미있는 장이 올 텐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신나는 장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상승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시장 폭락은 당연히 없을 거고. 이틀 전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죠. 이틀 전에도 아침서부터 종목들 그때 1,040개 빠지고 1,200개 빠지고 근데 시장 그렇게 폭락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미선물도 안 빠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선물이 그렇게 크게 폭락 안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흔들리고 오늘 코스닥 종목들 1,200개 떨어진다고 오늘 중국이 3% 빠지고 5% 빠지고 아직 장 안 열렸겠지만 그런 일도 안 벌어질 거고 일본 시장도 오늘 5% 빠지고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평안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1,200개 떨어지고 무슨 혼자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일단 차별화 장세인데요. 어쨌든 요 흐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움직이는 걸 해야 돼요.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움직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산, 원전, 전력, 설비, 2차 전지, 항공주 그러면 얘네들을 엔터를 쳐야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는 쪽을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차별화장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이 더 강력하게 흘러가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저희는 잘 움직이는 종목,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은 저희 잠시 후에 표적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여행 관련주인 이 에어부산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 어떤 시점에 공략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항공주인 에어부산입니다. 자, 이틀 전이죠? 이틀 전 화요일 날 저녁 방송에 나와서 막 종목을 살펴보다가 원래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 위주로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2차 전지 장비랑 봤더니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서 항공주들 모양이 이쁘다 해갖고 TA 항공이 좋아 보이고 TI 홀딩스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라든지 에어부산 이렇게 언급을 한 4가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들 언급을 하면서 이쪽이 조만간 움직일 것 같다. 저것 좀 돌파하겠는데요. 이런 종목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저녁 방송이 끝나고 7시 10분, 20분에 시작하는 또 저녁 방송에 또 공개 방송에서도 관련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쪽은 이래이래해서 좋아 보이니 이쪽도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했는데 근데 수급이 좋았거든요. 바닥주였고. 근데 오늘 TA홀딩스, TA항공이 고점을 강하게 일단 TA항공이 넘어가 버렸고 거기다 아시아나항공도 갑자기 움직여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에어부산도 따라가겠지 해서 아침에 이제 뽑았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지는 말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그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에어부산 잡아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강력한 차별화 시장 안에서 지금 항공주 역시나 강력한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그럼 또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흘러갈까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이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원익 P&E 8,9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매수가에는 좀 다소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화요일에 테스 23,0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는 세종공업 6,9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흘러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저희 대형주를 한번 잡아주셨는데 114,00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좀 이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는 TSE 42,8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원전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잡아주셨는데 18,5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되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화요일에는 LG 디스플레이 이 OLED 관련주죠. 매수가 16,4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어제 만나봤던 표적 종목 황금 ST 1,250원의 매수가에서는 3.6%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98%, 지금 700%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만나봤던 표적 종목이죠. 황금 ST가 또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황금 ST 오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황금 ST 어제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서 어제는 확 움직였는데 오늘 다시 떨어졌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심해요. 황금 ST 차트를 보면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원래 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밑에 손절 라인을 잡고 공략을 하자 그랬는데 수익 달성이 됐으니까 뭐 절반을 팔았든 전부 이상 절반 이상을 팔았든 뭐 상관은 없는데 2차 전지가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다 약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개인들의 체감이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주였던 IT 섹터들도 지금 계속 한 2주째 내리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부터 해갖고 OLED 장비, 시스템 반도체. 왜냐하면 한 2주 전, 3주 전에서 움직였었거든요. 3월 21일, 22일 날에서의 바닥에 있었던 웬만한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계속 빠져요. 지금 4월 20일이니까 이제 한 달째 되겠네, 이제 거의.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내리 계속 강세를 보여주다가 뉴스를 너무 많이 탔는지 개인들이 이제는 고점에서 안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비리비리합니다. 뭐 이전처럼 들어가자마자 막 3월 20날까지만 하더라도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바닥에서 대형주들인데도 LNF, 에코프로, 코스모학 막 80%까지만 올라가 그랬었어요. 막 50%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4월 들어서 공략한 사람들은 에코프로, LNF 막 40%, 50%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6% 올라갔다가 6% 빠지고 또 4% 올라갔다가 4% 빠지고 그래서 8% 올라갔다가 쫓아 들어갔더니 8% 빠지니까 손실로 있고 그러니까 손실해서 본전됐다가 손실되고 본전됐다가 손실되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럴 거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은 뭐 현대로템 지금 11% 움직이고요. 한국항공우주 6% 움직이고요. 빅텍 13% 움직이고요. 퍼스텍 아까 전에 상한가 들어갔다 온 것 같던데 29% 가까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원전 테마, 전선 전력 테마 이쪽 애들도 아침에서 확 움직이다가 다시 또 지금 소강 상태로 바뀌었죠.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뭔가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계속 뻗어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도 내고 그럴 텐데 이거는 단타장이죠. 확 올라갔다가 쏙 꺼지고 확 올라갔다 쏙 꺼지고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어딜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아마 쉽지 않다라고도 많이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움직임들이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지금 당황하거나 아니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 들어갔다가 물릴까 봐 혹은 안 물리려고 딴 거 들어갔는데 꼼짝도 안 하고 이래버리니까 지금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장입니다. 그런 장인데 황금 ST에 대한 얘기가 되려 왔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튈 때 잘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절반을 팔았든 하나도 안 파는 건 안 되고 어제 3.6% 수익 났으니까 잘 팔았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퍼스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자, 퍼스텍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54.8%. 이게 이제 언제 추천한 거냐면은 추천한 지 좀 됐어요. 11월 7일 이때 추천하고 나서 그래 나서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자랑하고 조정받을 때도 또 갈 거다 했는데 또 갔죠. 그리고 와서 이때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월 달에서도 이 고점은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왔습니다. 아마 3월 달에서도 퍼스텍 여기 왔을 때 한번 제가 점검 한번 해드렸고요. 이때도 한번 점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래서 최근에서 4월 달에서도 퍼스텍을 AS를 해드렸죠. 그리고 얘는 돌파가 될 거다. 왜냐하면 차트 모양을 보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얘가 여기 8,500원대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바닥에 있는데 거래가 실렸죠.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얘만 있겠습니까? 게임주에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근데 걔는 안 넘어가요. 얘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갑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4월 달에서는 가는 것만 가고 막 그랬거든요.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서부터 대형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삼성전기, LG노텍 막 이런 게 막 갔어요. 그래서 막 대형주가 가니까 아 그래 삼성전기 가고 LG노텍 가니까 그럼 OLED 장비주 가겠지? 가긴 어딜 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럼 IT 품주 좀 가겠지? 조금씩 움직이는데 재미가 없어요. 안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7월 달, 8월 달에서부터 갑자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움직이네. 그러다가 9월 달, 10월 달 되면서 갑자기 제약바이오도 폭등을 합니다. 10월 달, 제 기억은 10월 달에서부터 갑자기 10월 달, 11월 달 그냥 제약만 붙으면 그냥 다들 바닥에서 300%, 500%, 막 1000% 가요. 물론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7월, 8월 달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 차바이텍 보면 바닥에서 1, 200%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녹십자도 아마 제 기억에는 8월 달인가 10월 달 사이에 100%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늦게 가는 애들은 그때 당시 10월 달에 움직였는데 그래서 10월 달 그때 2017년도 10월 달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18년도 1월 달까지 제약주들이 싹 다 폭등을 합니다. 뭐 신신제약제에서부터 해갖고 무슨 암 치료제, 뭐 신약, 그다음에 뭐 치매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부터 해갖고 싹 다 다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약주만 다들 다 봤더니 제약주가 다 움직였어. 그 다른 애들은 안 갔나 봤더니 은근슬쩍 다 올라왔습니다. 반도체들 다 올라오고 뭐 백화점도 다 올라오고 음식업종도 다 올라오고 2017년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움직이는 것들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올 연말로 가게 되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말이 아니잖아요. 아직 4월 달이고 이제 5월 달로 들어가는 달인데 순환매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짜증나고 재미없는 장 맞고요. 그래도 상승장은 맞아요. 그래서 가는 것들은 이렇게 잘 간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제 끝난 거냐? 끝나긴 안 끝났어요. 어딜 끝나요? 상승장이고 가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가죠. 이거 계속 갑니다. 이거 돌파되고 계속 가요. 어쨌든 퍼스텍은 드론 관련주이면서 미사일 관련주예요. 미사일 관련주인데 근데 무슨 이슈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뉴스가 확인된 건 없는데 뭐 두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이제 지원한다라는 최근에 이제 정부의 발언 때문에 전쟁 고조 기대감 뭐 이런 걸로 미사일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드론도 이제 미사일 체계에 이제 앞으로 이제 혁명이죠. 탱크 같은 거 보면 이제 드론으로 다 때려잡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전쟁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드론에 대한 중요성 아니면은 뭐 이제 꼭 군사용이 아니더라도 산업용으로도의 많이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드론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뭐 방산
그러니까 뭐 지금 폴란드라든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엄청 잘 가거든요. K9이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이제 무기 체계가 폴란드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다른 유럽에서도 써보니까 장난 아니게 좋거든요. 가성비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무기 수출, 그 수출건들 그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 수출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 위기 고조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기 수출 때문에 그런 건지 뭐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주가는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로템도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넘어가고 계속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이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에코프로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 주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흐름을 봐서는 방산주가 될 것 같은데요. 방산주가 넘어가는데 여기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이거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지금 뭐 전쟁 고조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지금 불안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대로템 이거 시가총액 작은 거 아닌데 그렇죠? 3조짜리 종목인데 넘어가는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이제 여기를 넘어갔고 이제 이전 고점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계속 움직이면 방산주들 잘 보시면 되고요. 아직 방산주 안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산주 잘 보시면 되고 드론 관련주도 잘 보세요. 드론 관련주, 방산.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우주항공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런 쪽에. 그래서 방산, 우주항공, 드론 관련주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차별화장이에요.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서 2차 전지 장비 이것만 움직이고 뭐 2차 전지만 움직이고 뭐 이랬다 했지만 오늘 이쪽 애들을 보니까 좀 바닥에 있는 드론 관련주나 이런 애들도 좀 봐도 괜찮지 않나 하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얘기를 더 해드렸고요. 어쨌든 퍼스텍은 많이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내비로 두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징어 다리는 그냥 남겨놓고 아직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바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자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항공주 에어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자, 이중 바닥 패턴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 한번 쳤고 여기도 바닥을 한번 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 돼서 이제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움직였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저녁에 항공주들을 봤더니 TA항공 얘도 이렇게 바닥이 돼서 수급이 좋았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많이 사죠. 그 얘네들이 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거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공주도 한번 잘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TA홀딩스도 마찬가지고 TA홀딩스도 그때 당시 여기 차트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TA항공, TA홀딩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근데 지금 아침에 한 차례 움직였어요. 한 차례 움직였고 에어부산 그래서 에어부산은 지금 한 차례 움직인 상태인데 쫓아가지는 말고 얘도 수급은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안 들어올까 봐 나머지 항공주들이 계속 강하게 막 치고 날아가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쫓아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지수가 오늘 날아가질 않잖아요. 오늘 약보합 상태고 미국 시장이 아직 안 넘어가서 코스닥도 오늘 1.2%나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분차트로 봐서는 4,200원, 4,200원으로 조정을 받으면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4,2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한번 싸게 공략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하면은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차트가 바닥이거든요. 얘도 아직 올라간 게 없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수급은 괜찮고 그래서 TA항공, TA홀딩스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순환매 종목으로 오늘의 표역 종목 에어부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에어부산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말 이 항공주의 전반적인 강력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잘 확인하시다가 조금 더 저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매수가는 5,100원에 지금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노터스에서 사명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비임상, 임상 시험의 수탁 기업 최대 규모로 국내 최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소폭 하락을 하면서 4,865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상담자님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좀 크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력한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 상승폭을 지금은 좀 반납하는 시점인가라고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거래도 최근에 실렸고 오늘 뭐 지수가 좀 흔들리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얘는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이틀 동안 해서 15% 이상 올라온 종목이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은 그냥 감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5,100원대면은 이거 수익은 뭐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치면은 이제 수익은 바로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다음 목표치 1차 목표치는 5,500원으로 보고요. 2차 목표치는 6,000원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6,500원, 7,000원, 7,500원, 8,000원, 9,000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로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왜냐하면 여기를 가고 나서 6,000원에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6,500원인데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저항대 걸려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000원 1차 매도, 2차 매도 6,000원 그러니까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욕심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10분의 1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될 거고 욕심이 많이 나면 욕심이 없으면 10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더 없으면 뭐 더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분의 1씩 매도할 건지 5분의 1씩 매도할 건지 3분의 1씩 매도할 건지 만 욕심이 하나도 없다. 나 이 종목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럼 2분의 1씩 매도하면 되죠. 그렇죠? 절반씩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욕심에 맞춰가지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TCC 스틸 45,000원에 15%인데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CC 스틸이요. TCC 스틸. 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네. 자, 매수 가격이 예. 얼마라고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 예. 비중은요? 15%예요. 15% 어제 사셨어요? 예. 그래서 5만 원 보고 좀 들어가는데 지금 떨어지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네. 원래 조정도 깊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앞전에서 2월 달에도 2월 말에도 3월 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다가 하필이면 마지막에 폭탄을 잡으셨네? 매수가까지 어떻게 올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사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올라가면은 주식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떨어질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안 간다 싶으면 원래 선수들은 그냥 일단 정리하고 봐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45,000원이 아직 2차 전지가 얘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2차 전지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조정이 얼마나 세게 주고 움직일지는 그건 세력들 맘이라 만약에 얘를 3만 원까지 뺐다가 35,000원까지 올리면은
3만 원에 산 사람들은 3만 5천 원 가면 20% 수익이거든요. 근데 4만 5천 원에 물렸던 사람은 3만 원 내려갔다 3만 5천 원 올라가도 남들은 20% 수익인데 혼자 하면 마이너스 22%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대응하기가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끝났거나 시장이 끝났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손절하라 말씀드릴 텐데 오늘 2차 전지가 다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안전하게 하려면 일단 오늘은 6% 빠지면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 정도, 6%면은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LNF가 6% 정도. 그러면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손절하기는 좀 아깝고, 다시 반등을 주면 뭐 5%라도 반등을 주면 일단은 끊으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나중에 복수하고 싶으면은 얘가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사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3만 원에 사는 거나 2만 원에 사는 방법인데, 2만 원 사서 지금 4만 5천 원 가면 지금 129% 수익이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하한가 가도 수익인데. 근데 지금 그렇죠.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예.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반등을 주면 잘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 떨어졌다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안전하게 빠져나오자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많이 올라간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많이 안 올라간 뭐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올라가는 몇몇 애들이 있거든요. 얘보다는 덜 갔죠. 예를 들어서 뭐 펜트론 같은 애들 보면은 오늘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 얘도 많이 올라갔긴 하지만 걔보다는 좀 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TCC 스틸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M 플러스 얘도 자동차 장비주로 들어가는데 TCC 스틸이 여기 떠 있지만 얘는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50% 40% 올라갔다고 하지만 걔보다는 덜 올라간. 그러니까 아직도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걔보다는 좀 더 안전한 쪽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TCC 스틸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뿐 뭐 종목이 나쁘거나 2차 전지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잘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너무 높아요. 예. 아셨죠?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에어부산 지금 흐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오늘의 매수가로는 4,200원 잡아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4,2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21억 원, 554억 원 각각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이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 초반보다 더 많은 양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제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많은 양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3,64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냅니다. 869억 원, 2,88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정말 많은 양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 방산 관련주, 철강 관련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28% 하락하면서 2,5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그 하락폭을 더 키워냅니다. 1.46% 하락하면서 89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장이죠. 차별화장이고요. 자,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은 상한가 들어갔네요.
무슨 뉴스로 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어요. 확인하면은 뭘로 움직였다고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 둘 중에 하나가 엮여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방산주들이 죄다 강하니까 지금 빅텍이 18% 저것도 미사일 관련주고 원래는 항상 북한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 항상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뭐 무슨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은 빅텍, 스페코,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급등합니다. 빅텍이 18%, 스페코가 13%, 퍼스텍이 상한가. 무슨 이슈로 움직였을까요? 어제 뉴스 나왔던 그런 이슈로 움직인 걸까요?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차별화장입니다. 차별화장이고요. 자, 코스피를 보면 0.32%밖에 안 빠져요. 막 급락하거나 막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왜 안 떨어진다고? 미국하고 유럽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만약에 떨어져도요. 자, 볼게요 한번. 많이 안 떨어지네. 근데 만약에 떨어져도요. 우리는 일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많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벌어지냐면 또 많이 올라가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올라간 거. 얘들은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요. 떨어졌다? 많이 올라갑니다. 떨어졌다?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금방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떨어진다고 밑으로 쿡쿡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금방 올라가고 또 고점 돌파하고 얘들도 신고점으로 또 갈 거예요, 아마. 미국 따라가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위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많이 떠 있고 중국 시장은 아마 지금 열리긴 했을 건데 이게 30분인가 20분 지연이라서 안 나왔을 건데 뭐 급락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전 세계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떨어질 수 없으니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급락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코스닥 종목들 1226개가 빠집니다. 과거에 1200개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유럽 시장 박살, 미국 시장 박살,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 나면서 다들 급락하는 흐름으로서의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잘잘잘잘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잘잘잘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게 떨어지죠. 잘게 박살나는 느낌에. 그래서 좀 징글징글하게 지금 안 가는 애들은 정말로 안 가고 가는 애들은 되게 잘 가고 봐봐요. 퍼스텍처럼 가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죠. 그래서 지금 쭉 봐도 움직이는 게 아침에 강했던 지금 원전 테마주들은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거의 다 줄였어요. 아침에 분명히 10% 이상 올라가고 8% 이상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10% 올라가는 거 광명정이 하나 빼고 나머지들은 뭐 2%, 0.34% 한전산업 아침에 5%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0.34%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항공주 요쪽도 아침에 5% 6% 상승세였는데 지금 4%대로 작작 줄면서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 방산주 드론 테마 뭐 하여튼 미사일 관련주 이쪽이 지금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었던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제가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이쪽도 EID나 자비스 정도만 강하고 나머지들은 5% 6% 빠지니까 이쪽도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최근에 올라갔던 거에서 뭐 얘도 한 10% 정도 올라간 애들은 지금 7%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재미없죠. 그러니까 3, 4% 떨어진 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제일 강하고 안전한 쪽은 방산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자 그러면 방산주 쪽에서 하나 재밌는 종목을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차피 오늘 공개 방송 안 할 거니까 방산주들이 지금 아까 전에 현대, 로템도 강하고 스페코도 강하고 퍼스텍도 강하면 우주항공 테마에 많이 엮인다 그랬죠. 덕산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서는 반도체 재료 그다음에 뭐 솔더블 관련주 뭐 이런 쪽이었는데 차트 있죠. 얘가 우주항공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뭐 항법장치, 뭐 GPS 뭐 이런 거에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로도 들어가고 우주항공으로 들어가는데 네이버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넵코어스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인데 이게 우주항공 그래서 한국형 위성 발사체용 그 GNSS 항법장치 관련주인데 그렇게 시장에 많이 노출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잘 보세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우주항공 내지는 방산 테마니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덕산하이메탈 우주항공 내지는 덕산하이메탈 드론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아마 조만간에 이 드론 관련주, 우주항공 테마주들, 방산주들 계속 강세를 이어지면은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을 거고, 하나 시스템즈도 있을 거고, 뭐 빅텍, 스펙코, 퍼스텍 순환매가 나오면 덕산하이메탈도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뭐 잘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별화 장이에요. 가는 것만 움직이는 그런 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은 되곤 있지만 그래도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이렇게 불안하실 수 있는 시장에 어떻게 투자 진행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보다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이 매수가는요, 11,7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한전산업 이제는 좀 바닥을 딛고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와 주나 하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11,700원. 네. 저는 갖고 있어야죠. 뭐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이슈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전선 전력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뭐 화해를 하고 같이 가자라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어제 동맹 관계로 이제 앞으로의 원전 사업을 같이, 물론 기사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또 언제 어느 순간 또 뒤통수를 맞을지는 모르죠. 그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100%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뉴스를 저는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위치를 보면 나중에 지금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 기사를 보면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같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써졌는데, 사실 이 얘기가 2년 전에도 있었어요. 1년, 2년인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죠. 왜냐면은 중동이라든지 이쪽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나라들과 많이 부딪히죠. 종교적인 이념이라든지 과거서부터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류가 또 중동에서 잘 먹히거든요. 정서적으로도 뭔가 그래도 약간 보수적인 것도 잘 먹히고.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건설을 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막 다 지어 올리고 막 배수로 다 건설하고 뭐 도로도 건설하고,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가서 해놓고. 그래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업을, 원전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손잡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작년인가서부터 해서 계속 막 소송 걸고 막 그러고 막 뒤통수 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다가 또 다시 또 동반자 협정 얘기 나오죠. 근데 또 얘기 나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근데 그거는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혹시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바닥이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 나온다고 해서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안 좋은 얘기는 재작년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반자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인해서 좀 더 그래도 위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근처까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잘 빠져나오시고요. 일단 10,000원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지금은,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는 그냥 보유하시고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주기 때문에. 뭐 얘기가 원전 테마주들이 계속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갖고 가세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시장이 많이는 안 흔들리는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미국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깔끔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테마주 장세, 그것도 테마주도 그렇게 쉬운 장세가 아니에요.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가 그렇게 강할 줄 알았냐고요. 그래서 깡총깡총 종목들이 테마가 돕니다. 어제 그저께는 엔터주 움직이고 그저께는 화장품 움직이고, 근데 지금 다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어제까지 강했는데 오늘 다 떨어지고 있고, 이래버리니까 힘들죠. 근데 지수는 급락하지 않다라는 거에 잘 생각을 하고 잘 버텨야 됩니다. 이거 잘 지나가면 2017년도 장도 그랬어요. 그때도 대형주 위주로만 징글징글하게 움직여갖고 짜증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 흐름이 올 때까지는 참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